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하루 24시간을요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입니다. 그중에서요 10분만 다르게 써도 우리의 하루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요 밥을 먹을 때 10분만 더 잘 씹어도요 만병이 떨어져 나가고요. 또 10분 먼저 약속 장소에 나가면 누구와도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또 화가 났을 때 10분만 화를 가라앉히고 말을 하면 다툼이 더 좋은 사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10분만 불필요한 전화나 인터넷을 줄이면요 여유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허투루 흘려보내기 쉬운 짧은 시간 10분 이제부턴 좀 귀하게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첫 곡은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네, 8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첫 곡은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들으셨습니다. 오늘 10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10분 더 걸으면 건강해지고 또 10분 더 웃으면 행복해지고요. 10분만 하루를 돌아본 뒤에 잠자리에 들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지 않아서 또 후회할 일도 줄어들고 정말 10분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짬만 나면 현대인들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시간들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오늘이 이날이네요.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래서 그리움을 달랜다는 7월 칠석입니다.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까마귀, 까치가 은하수를 놓는다라고 하죠. 그 다리 이름이 뭔가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 정말 서정적인 스토리인데요. 정답 3글자입니다. 샵 0945번.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릴게요. 자, 잠시 후에는요. 소중하고 행복한 성이야기 소행성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소곤소곤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소행성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 그리고 백혜경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강동우 원장님께서 굉장히 안정된 표정이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혼자 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역시 두 분은 같이 계시는 게 더 멋지신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저희가 기술자들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경쟁 체제. 네, 경쟁 체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성욕 저하증 그리고 무성애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반대로 얼마 전에 성범죄 그 범인이랑 관련돼서 성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사회에서. 네.
성중독이란 게 어떤 건가요? 저희가 예전부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예측하고 있던 문제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또 그 반대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섹스리스, 뭐 무성애자 또는 네. 성욕자증 이런 게 완전히 반대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실제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문제가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아주 무난한 가운데가 없는 거죠. 예, 아주 섹스리스이거나 성욕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좀 반대로 과한 집착하고. 예, 본인의 성적 취향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성중독이란 건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처럼요. 성충동을 쉽게 조절하지 못하고 네. 그로 인해서 본인의 일상생활에 분명한 지장을 받을 경우에 성중독이라는 진단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예를 들면 뭐 계속해서 이제 저희 환자 같은 경우에 직장에서 수백 편의 야동을 다운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이제 불안감이 없어지는군요. 일반적으로 야동이라는 건 우리가 아주 정상 반응증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성애를 보고 싶어하는 욕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걸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다른 집에 창문을 기웃거린다든지 담을 넘어가면 그건 이제 범죄 행위고 문제가 된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조절이 안 된다고 보는 건데 네네. 관음 저도 야동은 봐요. 예,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야동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볼 수는 있는데 네. 그 정도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거 다운로드를 안 받으면 못 견딘단 말이죠. 예,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본인의 충동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네. 성중독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중독은 알코올 예. 중독하고 이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왜 술 우리나라가 워낙 음주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술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지. 술 마시지 않으면 뭐 그 사회생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적인 충동, 성중독도 마찬가지로 그 횟수, 빈도수나 또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안는 부담감, 그러니까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범법 행위를 하게 된다든지, 네네. 예, 또는 이제 중요한 인간관계, 특히나 이제 부부관계죠. 대부분의 경우는 부부관계나 또 가족관계, 또 직장생활에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네. 예, 이거는 이제 확실히 중독으로 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로만 넌 안 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만족하지 못해서 부부관계는 하되 그런 분도 있지만 네네.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극단적인 너무 극단적으로 양극이라고 가니까.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부부관계는 없고 딴 성매매 데 가서. 업소에 완전히 중독돼 있거나 끊임없이 뭔가 근데 다른 거는 보통인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 흔히 성범죄자 그러면 굉장히 흉악범으로 그렇죠. 결과는 흉악범이 정신병자 맞아요. 아닌가 이런 생각을 뭐 소위 하는데. 말해서 성폭행 이런 쪽에 네, 대해서는 네. 흉악범이라고 보는데 네네. 소위 말해서 이 성중독과 관련된 환자분들 예를 들면 노출증, 관음증, 뭐 페티시즘 이런 네. 사람들 보면요. 왜 카메라로 뭐 예, 지하철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죠. 치마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무슨 예. 워터파크에서 예, 그 맞아요. 목욕탕에서 찍어서 내보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흉악하게 생기거나 이렇게 굉장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우리 주변에 있는 굉장히 유순한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오히려 본인의 이제 남성 심리가 정상적으로는 이성과의 친밀 관계에서 만족이 되고 극복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특이한 방법으로 예, 저희 환자 중에 또 최근에 환자분은 사모님이 굉장히 이쁘세요. 네. 이쁘시고 나름 매력 있고 아주 열정적인 연애를 했는데 네.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내를 냅두고 끊임없이 지하철에서 그것도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계속 사진만 찍어요. 근데 사진을 찍는 게 실제로는 그게 엄청난 성적 만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본인한테는 그게 더 훨씬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중독이 돼 버리셨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중독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네. 그러면 성적인 본인의 뭐 그게 어떤 야동을 보는 거고 뭐 어떤 그 관음증을 몰래 들여다보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성관계를 하는 거건 그 어떤 본인이 원하는 그런 성적인 충동을 그 충족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그거는 되네. 굉장히 찰나이고 오히려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제 내가 그게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가 아니고 허무하다. 또는 이게 씁쓸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코올 중독이랑 똑같다고 똑같네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 잠깐만 술 먹고 예. 술 먹고 그 다음날 깨서는 후회하는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또 그 순간이 되면 또 타줄 수밖에 없는.
네. 치료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 성중독에 또는 성범죄에 대한 치료에 아주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는 사실 캐나다예요. 예. 저희가 이제 캐나다하고 같은 타입의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게 성범죄, 성중독에 대한 치료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도저히 안 돼가지고 호르몬 성적으로, 예. 억제 그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나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성범죄자 또는 성중독자의 1%도 못 써요 사실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치료해야 될 방향은 이게 성중독이 다른 표현으로 정신과에서는 충동 조절 장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요. 예. 특히 캐나다가 앞서는 이유가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요. 재활. 이 재활이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은 어릴 때 마치 자위처럼 네. 미성숙한 다시 말해서 금지된 장난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왜 엄마 아빠 모르게 숨어서 막 자위처럼 예, 배우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게 보통 이제 성숙되면서 이제 허락된 성, 네. 아내와의 성은 허락돼 있단 말이죠. 네. 금지된 장난에서 허락된 성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올라가는 부분이 크질 못한 거. 무의식, 그렇죠. 관련이 좀 있어요. 네. 또 사회적인 어떤 자식 총감에 억압이 있다든지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허락된 성으로 저희가 이 부부간의 성이라든지 이성관계의 성으로 재활 치료를 해나간 쪽을 중심을 두고 있죠. 건강한 방식으로 네. 정상적인 어떤 성적인 욕구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엉뚱하게 그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형태로 네. 비집고 이상한 형태로 표출되지 않도록 건강한 물기를 틔워주면 거기 예.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야, 정말 이거 치료하는 방법도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네요. 예, 그래도 사회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좀 그럼요. 가져봤습니다. 네.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행성, 성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엄지 상담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SOS 쳐주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 샵 0945를 통해서 문자 받아서 여러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만나게 보기 전에요.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술자들. 네, 저희가 앞에 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두 분의 기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백혜경 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예. 제가 지금 시차 적응해서 약간 얼떨떨하긴 한데요. 네네. 오면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예. 긴장을 그 부부 관계에서도 긴장감을 유지하자. 긴장감을 유지하자. 적당한 긴장감을 네. 유지하자. 이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물론 부부 관계라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어떤 뭐 성적인 욕구나 이런 걸 포함해서 애정 욕구나 친밀감 이런 것들은 서로 이제 욕구를 주고 그러니까 그 충족시키는 관계이긴 한데 네, 이게 좀 너무 편해져 버리면 그렇죠. 편해져 버리면 이게 좀 특히나 남성으로 하여금 매력을 잃게 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나를 푸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내가 또 너무 그렇게 돼버리면 성욕을 잃게 되는 특히나 출산 이후나 이게 왜 우리 이전 방송에서 육아하고 막 그렇죠.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원래 남성은 정복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상,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네, 새로운 대상에 예. 나의 어떤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새롭고 뭐 좀 이런 대상을 항상 찾게 되는데 좀 뭐랄까 이제 내 아내가 너무 익숙한 거군요. 좀 너무 익숙하고 저 사람은 그냥 나한테 있는 새로운 사람. 대상이 되지 않으면 예. 내가 이미 그러니까 뭐 어디 도망가지 않는 네. 너무 그렇게 돼버리면 네. 사실은 성적인 욕구나 성적인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도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왜 많이들 얘기하는 거가 서양의 부부 자꾸 있는 서양의 부부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서양의 부부들은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남편을 이쁜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몸단장을 하고 이게 적당하게 자기를 꾸미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출산을 하고 나면 한 달 동안 머리도 안 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적당한 긴장감, 부부간에 네. 적당한 연애 감정이나 어떤 성욕을 좀 적당히 유지하기 위해 유지하는 데는 네.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네. 또 부부관계는 단순히 이게 아니고 이성관계잖아요.
예, 그런 걸 위해서는 좀 적당한 긴장감 또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확실히 이번에 아직 백 선생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아까 저 시간 모자란다 짧게 달라고 했는데 내 시간 다 써버리고. 예, 저는 아주 짧게 할게요. 네. 앞에 얘기 연결해서요. 예. 야동 좀 제대로 보자. 제대로 봐요. 예, 제대로 보자로 예. 볼 수 있어요. 부부 사이도 볼 수 있는데 네. 남자들과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여자들은 오히려 약간 에로틱한. 그렇죠. 예를 아름다운. 예를 들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같은 영화예요. 그렇죠. 로맨틱한 영화인데 거기 과연 야동 같은 장면이 많이 있냐 말이죠. 예. 그 남자들은 무조건 그 말초적인 그 성기 중심의 어떤 노골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가 궁합이 잘 맞으면 너도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고요. 네네. 더 재미있는 현상은 맨날 야동 보신 분이라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앞서 얘기했던 그 성중독,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야동 중독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본인은 그게 안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런 문제가 그 있기 이미 때문에. 시작 단계군요. 그게. 예, 통계상으로 그래서 아마 요 근래 뭐 특히 소아가 나오는 그런 야동에 예. 대한 그 완전히 제재가, 제재가 예. 강화됐던 이유가 네. 이게 사실은 의학적인 통계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봐야 예. 제대로 보는 거죠? 예, 잘 찾아보시면요. 네. 좀 예술적인 게 있거든요. 가벼운 정도에서 보시고 네. 너무 막 변태스럽고 네. 과학적이고 이런 건 예.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네. 또 아내한테 시키는 참 못난 남자들이 있는데 설마. 시켜요. 또. 적극적이시군요. 참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보기에는 참 못난 남자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야동 제대로 보자. 그리고 우리 백형영 원장이 긴장감을 유지하자. 네, 여러분들께서 아내의 기술이나 남편의 기술 중 한 표 주시면요, 저희가 마치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881년) 초연 당시 음악에서 악취가 난다는 혹평을 들은 이 곡 천재를 향한 질투였을까요?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로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도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행성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갈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요, 소행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받아보기 전에요. 즉석 엄지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2189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저 어릴 때 부모님의 성관계를 우연히 보게 되면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들만 둘인데 엄마들 모임에서 아들이 그런 걸 목격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있어요. 아들의 성의식이 비뚤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이러셨네요. 네. 그 이전에 방송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네. 아이들의 경우는 엄마 아빠가 이제 성관계하는 장면이 아무래도 성행위라는 거가 남성은 좀 공격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싸우는 줄 안다. 그렇죠. 싸우거나 뭐 폭력성이죠. 예, 그렇죠. 어. 아빠가 엄마를 공격하는 예, 그런 장면으로 해서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안방문에 문고리를 잠그고 음. 또 아이는 따로 재우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맞아요. 한 거죠. 기술자들에서 그렇죠. 알려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한테도 만약에 그런 장면 목격했다면 네. 예, 목격했고 목격했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음. 사실 중요한 게 이제 성교육이죠. 아, 이제 예. 교육을 시켜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주 예.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이라는 게 꼭 어떤 성관계나 피임이나 뭐 이런 예. 거 자꾸 이제 아기가 어떻게 생기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성이라는 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엄마 아빠 사이에 예, 사랑의 행위의 하나라는 거. 예. 그래서 그거 자체를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네. 나이 어린 아이한테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해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 이게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하는 행위라는 그 정도의 개념, 예, 그 정도만으로 충분히 네.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부연 설명처럼 네. 해주는 게 중요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서 네.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따로 재우고 안방문 부부 관계를 부부생활 하실 때는 안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네, 네. 예, 이렇게 프라이버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네. 그 실제로 아이가 엄마 아빠의 성애를 보고 그걸 본인 스스로 해석을 못해서 그게 나중에 굉장히 성에 대한 거부감이나 성적 억제를 가지고서 그 이후에 여성들 같은 게 불감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내가 성이라는 게 굉장히 두렵다. 근데 네. 분석을 해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아주 어릴 때 그런 내용들에서 거부감을 갖는 거죠. 특히 옛날에 우리 참 어렵게 다 살던 시절에는 다 한 방에 같이 그렇죠, 주무시고 그렇죠. 자죠. 근데 이제 참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게 사시다 보니 생각이 없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네. 그런 상황이 어쩔 수 들었어요. 없는 상황이죠. 뭐 애는 자는 척 하는 거죠. 자다가 노련한 네. 아이들이 자는 척을 하는 건데 예, 반대로 이제 요즘은 그렇지는 않는데 그럼요. 재미난 현상은 요즘 부모님들은 오히려 너무 아이들 중심에서 어떤 네. 식으로 생각하냐면 마치 내가 문을 잠그면 애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한테 부부의 성애가 나쁜 짓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직은 받아들일 나이가 아니니까 아직은 좀 오히려 차단하는 정도의 의미지 그게 오히려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다 이 얘기죠. 조심은 하셔야겠네요. 조심은 그렇죠? 해야죠. 조심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박사님들 나와 계신데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제 40대 남성이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첫째가 한 34개월 정도 됐고요. 둘째는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네. 이제 둘째를 좀 출산하면서 제가 좀 해외 출장을 장기로 좀 다녀왔어요. 그랬고, 예. 그 이제 출산하고 뭐 출장하고 뭐 이렇게 좀 겹치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좀 집사람과의 좀 뭐 부부 관계가 뭐 약간 좀 소홀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집사람을 싫어한다던가 뭐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지금도 되게 많이 사랑하긴 하는데 네. 네. 이게 좀 타이밍도 좀 맞추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와이프가 이제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뭐 부부 관계를 갖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해서 좀 전화 드려봤습니다. 예. 전화 일단 주신 것만으로 전 칭찬하고 싶고요. 예.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해왔던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행복하시고 싶죠. 예, 선생님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우리 부부 또는 우리 아이들까지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가 원칙 1번 알려드릴게요. 예. 자식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입니다. 예, 가화만사성이잖아요. 네네. 그 기준은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직관계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된 관계 여기에 또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관계에 너무 치중하면 효자는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마마보이 나오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애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아이한테 제일 좋은 정서적인 영양제는
바로 부모가 화목한 모습을 보여드린 거세요. 네. 아, 예. 근데 아까 좀 전에 방송을 들은지 몰라도 섹스는 보여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 뭘 보여주게 되느냐면 부부가 섹스리스가 아니라 성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건 결국 친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그럴 때 낮 시간에 이제 아이들 앞에서 보여지는 부부가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 한마디가 전달될 때도 아주 날카롭고 왜 가끔 아내분들이 이렇게 하나면 이렇게 쏘는 말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게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노력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조건 우리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육아 시기하고 출산 시기가 원래 부부 간에 좀 금이 갈 수 있는 위험 시기예요. 아, 예. 예. 이럴 때는 아내는 당연히 뭐 특히 전몽이 같은 경우에 애 옆에서 자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많이 피곤해 할 텐데 옆에서 잘 뭐 가사도 좀 신경을 써주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아내가 저희가 늘 저러니까 저런다 해도 선생님이 오히려 꼭 내가 막 성에 한장한 남자가 아니더라도 약간 가서 자고 있을 때 살짝 끌어내는 습관. 아, 찔러봐. 예, 끌어낸 습관에서 쉽게 말해서 아이의 방에서 네. 아이 방에 와이프가 자고 있다면 살짝 끌고 와서 소파든 안방으로 데려와서 네. 꼭 성행위를 하겠다고 데려온 게 아니고요. 예. 나는 너하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의 남성이 조금은 더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아내에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위안이 되죠. 내가 그러면- 아직도 여지 보이는구나. 그렇죠. 꼭 그날 뭔가 거사를 치른다 이런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혹시 궁금한 게 지금 출장을 얼마나 다녀오셨나요? 네. 한 대략 한 4, 5개월씩 다녀왔습니다. 출산하고 난 이후에 그럼 네네. 지금 뭐 강 선생님도 얼핏 얘기하셨는데 방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안방을? 지금 안방에서 다들. 애 아이들이 둘이랑 다. 이제 다 같이 합니다. 네. 네. 그 우리 저만 그러면 침대에서 자고요. 남편분께서는 침대에서 주무시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시기가 제일 힘든 시기세요. 그러니까 둘째는 이제 돌이 아직 안 돼서 엄마의 도움을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네. 첫째도 아직 이제 만 3세가 안 돼 있는 여전히 네.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애들이 딱 아내 옆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남편분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네. 또 출장 다녀오시면 이게 참 묘한 게 부부관계고 사랑하는데 네. 오랜만에 갔다 오면 대면해요. 서먹서먹하죠. 네, 우리는 네. 엊그제 만났는데 안 그렇던데. 네, 저희는 3주고 네, 그래서 한 4, 5개월 이렇게 떨어져 지내셨으면 또 대면 하실 거고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재빨리 하셔야 되는 게 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만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꼭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나 거사를 치러야 되나 하시는데 꼭 그게 아니고 정말 단 30분이 되더라도 아이들이 잠들고 있는 시간에 뭐 정 아이들이 안방에 잠들고 있으면 거실에 나와서라도 두 분이 남편분께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니까 뭐 안마를 해준다든지 뭐 힘들지 않냐, 뭐 요즘 많이 힘들지 않느냐고 대화도 좀 시도를 하시고 네. 아무래도 아내를 좀 보듬어 주셔야겠죠. 네, 우리 남편분께서. 제가 잘 쓰는 방법은 순대 오뎅 뭐 떡볶이 이런 거. 밤에 네. 아니 뭐 그런 것도 좋은데 꼭 뭘 먹지 않더라도 네, 네. 네, 뭘 먹여주는 것보다 아내한테 이제 사랑을 뭔가를 해준다. 네, 정서적으로 네. 그러니까 애정을 표현하고 내가 네.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스킨십 같은 것도 막 꼭 굳이 뭐 에로틱하거나 이게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발맛을 얼마나 지금 아내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애 둘을 그러다 데리고. 보면 이제 우리 아, 근데- 같이 거사도 치를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니, 지금 그렇죠. 네, 근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예. 게 아니고 예, 급하신 것 자연스럽게. 같은데. 네, 우리. 잠깐만요. 근데 현실적으로 40대 이 가장이면 참 힘들게 하면 애기 두 명 그렇죠. 우리 낳고서 남편분도 힘드신 예. 시기죠. 근데 그 발 마사지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에너지도 없고 아니, 저 둘 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사지를 할 수 예. 있죠. 저희가 이야기를 이상적으로 하면서. 얘기하면 두 분이 그렇게 그냥 꼭 누구한테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같이 그냥 누워 있어도 돼요. 네, 아무 일 안 하고. 둘이서만의 시간을 둘만의 시간을 예. 그렇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안방은 부부만의 공간으로 냅두시고요. 아이들 옆에 지금 자야 될 나이에요. 네, 네. 사모님이 애기들 방이란 공간에서 애기들 방에 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살짝 끌어 나왔다가 이렇게 안방에 위주로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까지 네. 이게 너무 아까 그렇군요. 예, 못 살던 시절에 혼자만 있고 그런 상황이 그리고요, 저 남편분한테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릴 거는 아내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드실 거예요. 예, 예. 우리 남편분도 힘드시겠지만
때로는 이제 아이를 좀 봐주거나 집안일을 좀 살짝 뭐 도와주시면. 설거지도 좋고 청소도 좋고 아내를 좀 도와주시면 그게 아내분의 그러니까 에너지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시간과 에너지에 한계가 있는데 남편분이 그걸 좀 덜어주시면 그 에너지가 결국엔 남편분한테 오시게 그 자꾸 돼요. 일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고. 네. 자 마지막으로 우울증 같은 게 있을 때도 이럴 수 있어요. 산후우울증이 많거든요. 그럴 수도 예. 있죠. 산후우울증 같은 게 아내가 안 그래도 힘든데 예. 거기다 아기까지 보면 더 힘들 때 약간 우울감이 올 때 조금 아내는 특히나 성욕 이런 쪽이 좀 차단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것도 한번 더군다나 체크해보세요. 모유수유를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예, 있죠. 더 예, 힘들어질 둘째 수 아이 있어요. 진짜 우울감이 많이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둘만의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전화 또 와 있네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사님들께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문제 때문에 연락을 주셨나요? 예, 저는 얼마 전부터 네. 갱년기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호르몬 제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호르몬 약.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네. 친구들이 갱년기 약을 먹으면 유방암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산부인과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2년 전부터 부부관계를 할 때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네. 혹시 이 갱년기 약이 부부관계에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악화시킬 수도 있을까요? 관계가 없다면 부부관계를 할 때 아픈 건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갱년기라는 거가 지금 이렇게 네. 끊겼는데 그냥 말씀하시면 네, 네. 갱년기가 네.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갱년기가 오는 거니까 예. 이 여성 호르몬 제제를 먹는 것이 드시는 거가 예.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유방암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오는 걱정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위험도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 이제 친정 가게나 이쪽에 이제 유방암에 이제 네.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 정말 조심해야 되고 하긴 하지만 네. 요즘에는 유방암 검사나 이걸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정도는 아니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고민이 부부관계 할 때 이제 지금 성교통 통증이 있으신데 그렇죠. 그 약을 먹고 난 다음부터 통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그 약을 먹고 난 다음부터인지 예. 아니면 이제 갱년기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워낙 자연스럽게. 성교통은 많이 있는 문제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호르몬 제제를 드시면 성교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게 호르몬이 실제로 이제 작용하는 거가 이 여성의 예. 해부학적인 구조, 그러니까 질 내부나 이쪽이 자꾸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위축되고 건조해지고 분비도 줄고 하면서 이게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신적인 호르몬, 그러니까 먹는 호르몬 제제만으로는 이쪽에 효과적으로 치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다르군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기는 여성 호르몬뿐만이 아니고 사실 남성 호르몬도 좀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여성 호르몬 제제만을 드실 때는 오히려 그게 약간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아주 좋은 대안은 네. 그러니까 먹는 호르몬 제제 네. 보다는 네. 이 성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국소요법, 저희가 많이 아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소요법을 하는 거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쉽게 좋아지실 수 있는 문제에서요. 네. 네. 그 친구분이 얘기했던 유방암 걸린다 얘기, 그쵸. 그다음에 산부인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는요. 네. 네. 양극단의 이제 극단적인 얘기고요. 네. 네, 전혀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백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약간의 영향은 줘요. 네. 그럼 우리가 뭘 따져야 되냐면 득과 실을 따져야 되는데 네. 만약에 호르몬 치료를 갱년기 이후에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해야 되는 쪽이 더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보단 득이 훨씬 많으니까. 예. 다만 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유방암뿐만 아니고요. 심장질환, 혈전증 좀 위험스러운 이런 내용들의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쓰는 건 아닌지. 예.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한다면 네.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 그다음에 심장 검사 이런 걸 좀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만 놓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고. 네. 제일 부부 관계는 어떤가요?
제일 좋은 대안 바로 그래서 성교통이 있다면 국소 호르몬 치료를 국소 하시는 호르몬 거예요. 치료하고. 전신 먹는 약은 안 하시더라도요. 쉬운 말로 질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질 내부가 이제 갱년기를 겪으면서 위축되기 때문에 예, 예. 아프고 분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1번은 국소 호르몬 치료를 하고 도저히 그래도 이렇게 반응이 빨리빨리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윤활제 같은 걸 쓰는 거죠. 근데 국소 호르몬 치료라는 거는 예. 한번 먹거나 아니요, 꾸준하게 드셔야 돼요. 꾸준하게 삽입을 해야 되는 건데 삽입을 사용해야 하네요. 되는 건데 아. 예, 호르몬을 쉽게 말해서 먹게 되면 네. 전신으로 호르몬 요법이 되는 퍼져버리니까. 거고요. 예. 상대적으로 지금 본인의 어떤 갱년기 양상이 네. 성부분에서 나온다면 질정 정도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모질한다면 네. 윤활제 같은 걸 어쩔 수 없이 좀 써야죠. 젊은 친구가 윤활제 쓰는 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네. 분비가 되어야 되니까. 줄어들어 버리니까. 예, 근데 예. 갱년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니까 예. 그런 윤활제를 조금 병용하시면 네. 당장의 불편감은 좀 감소시킬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호르몬을 좀 관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네, 도움이 좀 되셔서 행복한 저 부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주에 막 열심히 뛰어다 보니까 벌써 기술자들 오늘의 승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승자는 네, 무승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요? 오늘 강력한 게 없었나 봐요. 네, 맞아요, 별로 맞아요. 네. 문자가 안 왔어요. 제가 백 선생 모처럼 먹은 거에 네. 대한 네. 배려 차원에서 가벼운 걸 했는데 네. 예, 너무 가벼운 저 실망스러운 백혜경 원장님 얼굴. 아니요, 저는 의외라서 실망이라기보다. 네. 생각보다 제가 좀 약했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그 3주 동안 강하게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상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술은 센 편인데요. 근데 그렇게 먹지를 않아요. 술을 좀 빨리 깨는 편이에요. 하루에 그냥 한 반병 정도 먹어요. 일 끝나고 이제 동료들하고 술이 우리 이제 술 먹고 자고 이런 건 없는데 어떻게도 집에서 차려 들어가요. 차려 들어가는데 술이 어느 정도 이제 몸에 딱 배면 한없이 술이 몸에 배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술이 술 먹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 희한해요. 그 사람 심리가. 글쎄 물론 내 주사를 모르고 내가 술을 먹으면 좀 말이 좀 커진다, 목소리가 커진다고 그러더라고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술버릇이요. 술버릇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저는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막 기분이 업되고 감정이 약간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럴까? 막 웃음이 막 나오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술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술버릇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한테 어떤 술버릇이 있냐고 물었더니 한 47% 정도가 잔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말이 많아진다, 조용히 집으로 간다, 그리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한다 순이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술버릇은 꼭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7월 7석 전성기 퀴즈 정답은 오작교였습니다. 정답 보내오신 4612님 그리고 9000번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